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9월 평가원 영어 오답률 상위 문항을 제가 해설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번에 시험의 난이도를 제가 직접 풀어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뭐 6월 평가원하고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널뛰기를 할 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6월 평가원 이후에 영어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손을 놓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감을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가 과연 영어 실력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가, 요걸 잘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영어 실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 외적인 문제풀이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등급을 좀 추측을 해봤어요. 등급이라기보다는 이제 1등급 비율 같은 걸 추측해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답률 70% 이상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률 50%에서 70% 사이가 7문제. 그래서 변별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총 9개가 됐는데요.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50% 문제가, 이상 문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좀 당황했었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 9월 평가원 보기 전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출제하겠다. 이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난이도는 어느 정도 평균을 향해서 회귀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수능을 비교해 보면은 작년 수능의 오답률 70% 이상 문제는 한 문제,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문제는 6문제, 총 7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작년 수능이 1등급 비율이 대략 6%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요번에 6월 평가 문제는 그거보다는 낮은 한 4%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난이도가 널뛰기를 했던, 그래서 저 6월 평가원 때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19% 거의 20% 가까이가 1등급 학생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현상은 사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은 특히 작년 6월 평가원이 정말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1등급 비율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2%가 채 안 됐죠. 이때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오답률 50%에서 70% 사이가 이번에 7문제였는데 그 위엔 2개였잖아요. 작년 6월 평가원 때는 자, 오답률 70% 이상 문제, 80% 이상까지도 두 문제가 나오면서 진짜 최악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대략적으로 1.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한 4% 내외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작년에도 그렇게 널뛰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수능에서는 6%, 대략적으로 보면은 4에서 6% 원래 1등급 비율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9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더 쉬운 형태의 그런 문제를 예측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6월 평가원처럼 너무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 거의 20년 동안의 수능의 영어 난이도를 지켜봤을 때는 6월 평가원만큼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 고쳐먹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주요 문항 총 9문제가 지금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별력 문항의 결정적인 스모킹건, 그러니까 정답을 결정하는 그 요소를 왜 놓쳤는지 요걸 좀 따져볼 텐데, 첫 번째 순서 정하기가 제일 많이 틀렸잖아요. 그죠? 오답률이 70%면은 보통은 평균적으로 절대평가 이후에 오답률 70%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일 때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작년 6월 평가원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요 정도 난이도는 뭐 그 정도 그 전에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70% 하나, 그 다음에 50%에서 70% 사이 4개, 요 정도 구성이 한 평균적인 절대평가 이후의 난이도였는데 훨씬 더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틀린 모습 보면 분명한 거는 이 순서 정하기 문제가 영어 실력 때문에 틀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일단은 37번을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다음에 이제 오답률 봤는데요. Perhaps at some point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and not understood it. 어떤 시점에 너는 수학적인 글쓰기를 봤는데 이해를 못했을 거야.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거 학생들 거의 다 맞췄습니다. You will not be the first. 네가 처음은 아닐걸? Rest assured. 안심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빼고 푸셔야죠. 실전에 가시면. 그지? 너가 처음이 아니야 라는 건 생략된 말 있죠. A fit. 그렇게 된 거는 너가 처음이 아니야.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sometimes has to rely on discussions. 직업적으로 수학자인 사람도 때때로 논의를 해야 돼. colleagues, 동료들과. 그래야 properly understand problems.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 They're looking at, 그들이 바라보는 거. But how do you recognize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그렇지만 너는 어떤 글씨가 일단 애초에 수학적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보면은 전문가들도 있잖아. 진짜 지가 이해 못해서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논의를 해야 돼. 이렇게 말했으니까 B번 앞에는 수학적인 어떤 글쓰기 이해 못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밖에 없다? 네, 지금 네모칸밖에 안 나와 있어서 네모칸 B는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B번에서 퀘스천 던졌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C번으로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Put simply. 간단하게 말해서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 going on for us to say that it's mathematics. 우리가 그게 수학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적인 게 진행이 돼야지. 그래서 지금 question and answer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 말하는 간단히 말해서라는 말하고 영어에서 말하는 put simply하고 좀 다릅니다. put simply는 생략된 표현 있죠. When it is put simply. 자, 그것이 단순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put이라는 건 표현하다거든요.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근데 분사구문이 되면서 when하고 it is가 다 지금 생략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지금부터 단순한 얘기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 즉 앞에서 했던 말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즉 요컨대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요컨대 하고서 정리해 주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question 다음에 C번이 가게 되잖아요. 그럼 put simply 그러면 그 question을 여기 나왔던 질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니? 이 질문은 단순하게 요약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put simply를 갖다 우리말로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되는데 실제 영어에서 쓰는 put simply는 보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마 put simply라는 표현을 살면서 많이 보시긴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해석은 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출제자는 신호를 삐삐삐삐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그 신호를 받아주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문제가 트리키한 게 뭐냐면 그래서 B번 다음에 A번으로 갔다 C번으로 오면 딱히 얘가 좀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A번. The complicated notations that might spring the mind.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있지? 자, 복잡한 수학 표기법 있잖아. All those strange dashes, squiggles, and letters. 이상한 대시와 꼬부라지게 쓴 글씨들, 또 글씨들, are obvious signs. 이거는 명백한 신호야. 지금 B번에서 뭐라 했죠? 수학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봐? 이 수학 기호 같은 거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어. But a lot of those are really quite modern.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은 상당히 현대적인 거야. Mathematics have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이런 문자 만들기 전부터 수학은 진행됐단 말이야. 그래서 C번에서 그 요약 정리해 준 거예요. 요컨대 뭔가 수학적인 게 진행되고 있어야 우리가 수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꼬부랑 글씨 같은 게 신호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고 그걸 다시 요약 정리해서 해줬는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어울리지 않지만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꼬이는 방식을 보면요. 순서 정하기가 요거야. put simply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근데 B번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B번에서 question 던지고 있으니까 걔는 아니다. 그러니까 BAC가 정답이다. 이렇게 정답을 만드는 모습이 우리 학생들이 보통 뭘 중심으로 문제를 풀죠? 어울림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죠? 야, 요게 어울리니까 이게 정답이야. 여기에 이제 매몰돼 있잖아요. 근데 변별력 갖춘 문제도 요즘 문제 보면은 딱히 어울리지 않고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정답. 왜? 나머지가 아니어서. 왜? 이 앞에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말하자면 지시어나 연결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앞에 이게 나와야 되고 나머지 절대 아닌 걸 지워서 정답 맞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속어가 우선인 세상이죠. 어울리는 걸 찾아서는 항상 정답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채우고 싶다. 그러면 저의 이제 순삽순삽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